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투자의 신 대표 허준전입니다. 여러분 주택 가격이 3년간 상승률이 11.5%를 주장한 김현미 장관과 경실련에서 주장한 52%가 올랐다는 얘기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5%가 상승했고 그 서울 지역은 14.2%가 상승했다 했어요. 무슨 근거로? 감정원 통계로요. 그리고 경실련에서 주장한 건 52%라고 상승은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왜?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어떤 지역은 50% 이상 상승한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10%대 상승했다? 이건 뭐 누가 믿을까요? 이건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왜 10%대가 올랐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제 그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실련이 채택한 KB 가격은 서울에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가격순으로 줄 세워서 50번대 중간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확하게 근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주장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국가 승인 통계인데요. 우리는 통상 시세라고 통칭되는 주택 가격에 좀 더 근접한 것이 KB 시세고 감정원 가격은 시세보다 많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10%뿐이 안 올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정원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감정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현 시세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현미 장관은 현 시세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김현미 장관은 감정가로 아파트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시세로 KB 시세로 아파트 가격을 사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와 닿아요. 그래서 50% 올랐다는 경실련 얘기가 우리는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떤 곳은 50%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높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10%대다. 그건 너무 심한 거죠. 물론 뭐 김현미 장관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정원 평가를 얘기를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주택 가격을 시세로 삽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로 얘기를 해야죠. 단 한 사람도 감정가로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더욱더 지탄을 받는 거예요. 22번 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아파트 가격만 상승했기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 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가 감정원 가격을 쓰고 대출 규제 정책을 세울 때는 금융위원회가 KB 시세로 위주로 합니다. 이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듣고 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지면 우리 부동산 영향은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도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은행 금리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네, 덕분에 우리도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금융위기가 온다. 그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나오니까는 부동산 가격은 또 빵빵 터졌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떨어진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자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좀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그 전부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 그 큰 여파는 오지 않은 것인데, 아마 미중 무역 전쟁서부터 해가지고 아마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는 IMF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단 한 번도 외환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중국도 아마 쌍코피 터지는 외환위기를 겪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경기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미국 대선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부동산 가격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외환위기가 좀 더 빨리 찾아오느냐, 예?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당연히 빠질 것이고,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 했을 때는 정부가 이제 22번째를 발표했잖아요. 아마 이제 곧 23번째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70번, 80번 해도 크게 뭐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 같아요. 외환위기. 여태까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꺼지지 않던 게 딱 잡혔던 게 외환위기였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땐 세계 경기가 굉장히 호황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호황이 꺼지고 불황이 오니까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완전히 폭락해버렸죠. 그래서 경기는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경기가 나쁘면, 특히 우리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죠. 아마 그때쯤이면은 확실하게 아파트 가격이 빠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재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서울 집값 상승이 분양 물량 감소가 원인이라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분양 물량 감소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 맞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집값 상승은 원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 결과 쉽게 재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쉽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시도 집값 상승과 연결이 된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켰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재건축에서 이익이 남는 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아니죠. 투기꾼이라고 보죠.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 실상 그렇지 않는데, 예. 다주택자가 아니거든요. 집을 한 채 산 무주택자들한테. 그들도 당연히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과 또는 다주택자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킨 거예요. 이익금을 내놔라,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강한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을 억제시켰어요. 분양가도 상향시키고 강한 규제로 아파트 공급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아파트가 집값 상승하고 연결이 된 거죠. 마지막 질문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 역시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건물주가 되시려면은 저희 투자의 신 앱에서 나온 정보 좀 많이 보시고 많이 지켜보시면은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물주를 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돈도 안 되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이건 건물이에요. 이거는 건물주가 아닌 정말로 이건 신용불량자가 되기 딱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투자의 신에서 분양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분양 분석을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투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왜 분양을 받지? 이걸 왜 투자하지?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투자를 잘못하면은요, 당연히 뭐 100% 계약금은 뭐 뜯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아까워서 끝까지 이제 작년까지 가시는 분들은 더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들은 뭐 지금에 돈이 있으면은 건물주 될 수 있어요. 지금에도 뭐 건물 사면은 돈 있으면은 사면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지, 모든 거의 사람들이 뭐 그런 건물주가 꿈인 반면에 자금들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주가 목표인 것보다도 거기는 그냥 일단 접어두세요. 접어두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 엉뚱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좀 가는 걸로, 단기간 돈을 불린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투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양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에서 물어보고 또는 분양 상담사에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들이 좋은 분양 상담사나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야지 돼요. 왜? 일단 다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뭐 투자를 괜찮게 잘한 거고, 잘못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 말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들이나 뭐 저희한테 분석을 받아봐고, 꼭 저희 아니래도 다른 분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려면은 그거는 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씩 밟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안 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근데 될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드니까 그게 꿈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또는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그냥 받으세요.